어떤 이야기를 하실 거죠? 제가 네. 군대에서 네네. 전방 DMZ에서 있었던 오, 일인데, DMZ.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가위를 되게 많이 눌렸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고등학교 이후 성인 돼서는 그런 거 없다가 그때 좀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었는데, 근데 이게 군대 와서 좀 아직까지도 좀 기억 남을 만한 일이 이때 한 번 있었어가지고, 저도 이게 아직도 그게 뭐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를 음. 본 거나 아니면 뭐 마주치거나 이렇다기보단 좀 되게 기이한 일이었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은, 네, DMZ에서 있었던 일, 한번 네. 아, 들어볼게요. 네. 아까 사진 보냈던 거 네네. 그거 있잖아요. 바로 그게 띄워드릴까요? 제가 봤던 그 모양이랑 네.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옷만 네. 이렇게 옛날 깨구리 군복 개구리복. 있잖아요. 오. 깨구리 군복으로 바꾼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현대 디지털 군복이 아니라 개구리 음. 군복으로. 그러니까 이 마네킹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이거 제가 막 있었던 그 마네킹이 이거랑 똑같아가지고 일단 보여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바로 그 마이크 꺼지니까 바로 그냥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좀 기이하게 겪었던 일은 전방의 DMZ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처음 전방에 투입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소대와 그 교대하는 다른 부대, 그 소초원들이랑 며칠 동안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뭐 특히 뭐 귀신 이야기가 그 군대에서 보통 그런 것처럼 귀신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초장이랑 뭐 소초원이랑 그 순찰을 돌다가 엄청 옛날 군복, 뭐 6.25 때 입은 그런 군복을 입은 군인을 봤다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통문이 있어요. 그 GP로 가는 통문이 있는데 그 통문 너머로 그 엄청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거든요. 그 옆에서 어떤 남자가 항상 그 자리에서 쳐다보고 있다거나 막 이런저런 막 그런 썰들을 많이 해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그때 뭐 겪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저도 그런 얘기 좋아하니까 막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솔직히 제가 살면서 고등학교 때 그때 한참 가위 엄청 눌렸을 때 그때 뭐 이상한 일 같은 거 겪었을 때 뭐 귀신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은 겪긴 했어도 뭐 재밌는 썰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타부대와 인수인계를 다 끝마치고 처음 근무 투입됐을 때는 솔직히 뭐 새벽에 근무 때는 DMZ가 엄청 어둡거든요. 근데 그 새벽 근무 때는 좀 으스스했는데 또 근무 자체가 700에서 800m 정도를 그 상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명이서만 그걸 담당하는 거라서 새벽 근무 때 좀 떨리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몇 달 지속되니까 차차 그건 적응해 갔어요. 네, 그러다가 저한테도 좀 기이한 일이 생겼었어요. 이게 일단 그날은 겨울이고 겨울이라서 군복도 살상복으로 갈아입고 총도 그 은엄폐 목적 때문에 그 하얀 테이프 같은 걸로 총을 엄폐를 해요. 붙였다 뗄 수 있게 하얀색으로. 그렇게 근무를 섰는데 먼저 그 근무 서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던 그 700에서 800m 정도 되는 그 철제 근무지 안에서 상병호 3개가 있어요. 그 상병호를 3개를 번갈아 가면서 일지를 적어요. 여기서 30분 근무를 섰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 보통 새벽에는 5시간, 길면은 6시간 그렇게 근무를 서는데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오래된 상병호 2개가 있어요. 다 무너져가는 거랑 그 무너져가는 거 복구한 거랑 그런 거 2개가 있는데 그 2개 안에는 총 모형을 딴 그 나무 총을 들고 사람 마네킹 저 사진에 보였던 그 마네킹에 옛날 깨구리 군복 입혀놓은 군복을 새벽 근무 때는 그 주간 근무 마지막 근무자가 그걸 세워놓고 그리고 새벽 근무 투입 때는 그게 항상 세워져 있는 거죠. 주간 근무 때는 그게 눕혀져 있고 새벽 근무 때는 세워져 있고 그렇게 아무튼 항상 그 상병호에 있는 마네킹이
그 철책 너머를 바라보게 세워놓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군무를 투입되고 나서 그 오래된 상병호를 지나치는데 그 마네킹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주간 근무자가 그 이거를 안 세워놓고 갔나 보다. 그리고 내 전에 근무했던 애들이 그냥 뭐 무시하고 지나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있었던 후임을 보내서 다시 세워놓으라고 하고 자리를 옮겼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간 애들이 저걸 까먹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저걸 강조했던 거라서. 근데 일단 그냥 뭐 깜빡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옮겨서 30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가 또 거기를 지나쳤어요. 근데 또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후임도 좀 겁먹고 저도 뭔가 싸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거기 바람 한 점도 없고 이게 바람으로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이 하니까 점점 머리가 하얘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후임이랑 같이 들어가서 마네킹을 다시 세워서 그 위에 갈고리를 걸어놓거든요. 갈고리를 걸고 제가 손으로 밀어봤어요. 좀 세게. 당연히 안 넘어가죠. 이거는 갈고리가 빠지지 않는 이상 넘어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순간 제 후임이랑 되게 벙쪘어요. 등골이 진짜 막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때까진 그냥 우연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시 걸어놓고 나오는데 후임이 그러더라고요. 저 땡땡땡 상병님, 그 마네킹이 적어도 15km에서 20km는 되는데 이게 넘어지면 이 적막한 곳에서 우리 군무지까지 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지 않냐, 그 말을 하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갖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정신줄을 잡고 여기서 저까지 무서워하면은 후임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애써 침착하려고 했어요. 후임은 뭐 이미 다리까지 덜덜 떨고 있고요. 일단 저는 확실하게 갈고리에 걸어져 있는지 확인까지 하고 둘이서 다음 마지막 저희가 근무지 교대하는 데로 가려고 나왔어요. 나오고 한 15m쯤 걸었나? 이렇게 걸었는데 뒤에서 끼쾅 하면서 이게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 저랑 후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그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싸한 느낌. 그 느낌 들자마자 후임 먼저 앞으로 뛰게 하고 저도 미친 듯이 그 오르막길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고 마지막 상병호까지 가서 미친 듯이 둘이서 그냥 안에서 숨죽이고 30분 뒤면 근무 교대하는 사람들 오니까 둘이서 거기서 처박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경계만 진짜 눈알 빠지게 했어요. 정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니까 바람 한 점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진짜 30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우리 철책 뒤로 자박자박 소리가 나더니 그 실루엣 2명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참고로 철책은 항상 DMZ는 저녁에 되면은 그 가로등이 엄청 밝게 켜져 있어가지고 철책 너머가 엄청 환해요. 근데 철책 뒤로 우리가 근무하러 오는 곳은 불빛 한 점 없어요. 전혀 안 비쳐요. 그래서 실루엣이랑 소리로 판단해요. 저희가 새벽에는 누가 근무자가 오는지. 근데 아무튼 2명의 실루엣이랑 자박자박 소리가 들리니까 후임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됐다 생각하고 암고를 댔죠. 뭐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땡땡 하고 기다렸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이런 장난은 가끔씩 쳐요. 저희 군무원들끼리 가끔씩 치는데 후임이 다시 한번 땡땡 이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암고로 땡땡 소리쳤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또 저는 진짜 일단 놀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야간 투시경이 있어요. 그 야간 투시경을 들고 그쪽 소리 냈던 방향으로 봤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명히 후임이랑 저랑 같이 듣고 봤던 그 실루엣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때 저는 이미 머리가 하얘지고 후임은 이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혼잣말 막 계속하고. 그때 제가 소초에 연락을 했어요. 지금 군무 교대자들 이쪽으로 보냈냐고. 상황병이 그러더라고요. 교대자들 지금 총기 검사하고 있다고. 그 말 듣고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후임이랑 벌벌 떨면서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고 오더라고요. 멀리서 또 내려와서 근무자들한테 안구 대고 우리랑 얘기를 했죠. 제가 이 상황을 설명을 했죠, 애들한테. 근데 당연히 애들은 무서우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또 장난치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후임은 이미 반쯤 정신 나가 있고, 제가 또 이거를 솔직하게 진짜 진지하게 말을 하면은 얘네들도 이제 새벽 4시, 5시 이렇게 근무인데 어떻게 얘네들도 겁이 나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는 또 어떻게 진지하게 말은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장난이었다. 일단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소초로 돌아와서 총기 검사 다 하고 소초장한테 바로 상황 설명했죠. 근데 소초장은 당연히 뭐 너 그런 장난 치지 말라고, 그냥 너네들이 겁먹어갖고 헛것 본 거다, 그냥 바람이 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당사자들인 저희는 미치는 거죠. 안 믿어주니까. 근데 그래 상황병한테도 말해서 상황병이 말하니까 그때 저희가 CCTV가 있어요, 각 DMZ마다. 근데 걔네들 말로는 뭐 신원 불확인된 인원이 뭐 움직이거나 발견된 건 없었다, 이렇게 말은 하니까 저희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봤다고. 근데 그걸 계속 설명을 하면 저희가 뭐 바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저희가 들어갔죠. 이제 씻고 자려고 들어갔어요. 참고로 그 DMZ는 그 점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로테이션이에요. 근무 서고 들어와서 일과 시간 보내고 자고 근무 서고 일과 시간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뭐 점호나 훈련 이런 거 아예 없이 오로지 근무가 주된 임무예요, 저희 DMZ에서는. 그래서 후임이랑 같이 씻고 그 생활관 들어와서 잤죠. 자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가위를 정말 많이 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위 눌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이 상태에서 뭔가 잠이 들면은 가위를 100% 눌린다, 이거를 알아요. 가위 많이 눌린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자면 가위 눌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요. 너무 피곤해서. 이게 다 알아도, 가위 눌릴 걸 알아도 자요, 사람은. 근데 일단 너무 졸려서 잤는데, 참고로 제 침대는 2층이에요. 2층에서 잠을 잤는데 당연히 가위가 눌렸어요. 저는 새벽에 깼고 가위가 눌렸고, 이제 아, 가위가 눌렸구나 해서 저는 혓바닥을 깨물거든요. 깨려면은 제가 혓바닥을 깨면 자주 깨가지고 혓바닥을 깨물려고 하는데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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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요. 이게 군화 소리잖아요. 군화 소리 뚜벅 뚜벅, 바로 우리 생활관 앞에서. 참고로 DMZ에서는 불침번이 없어요. 근무 서는 사람들은 전방에 근무 서는 사람들이랑 소초 상황병들밖에 없어요. 상황병들은 참고로 군모를 안 쓰고 있는데 제가 발 밑으로 누나를 굴려서 봤던 그 침대 밑에 있던 머리 쪽엔 군모를 쓰고 있었어요. 군모를 쓴 어떤 모르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뚜벅 뚜벅 계속 걷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일단 깨야 되니까 일단 계속 혓바닥을 씹으려고 제가 진짜 씹어서 피가 날 정도로 제가 힘을 엄청 줬어요. 그래서 힘을 꽉 줘가지고 깼어요. 가위에서 깨면은 엄청 적막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고 엄청 고요해요, 깨면은.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가위에서 막상 가위 눌릴 때는 그렇게 안 무서운데 깨면 엄청 무서워요. 일단 뭐 어떻게 했어요? 자야지. 내일 또 근무 서려면. 그렇게 해서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때 같이 잤던 후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땡땡땡 상병님 혹시 어제 가위 눌리셨냐고. 저도 말하죠. 가위 눌렸다고. 너도 설마 눌렸냐고. 얘는 그때 1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1층에서 얘는 자고 있었는데 가위가 눌렸대요. 똑같이 뚜벅뚜벅 소리에 얘는 무서워갖고 눈을 꽉 감고 있었다가, 이게 호기심이란 게 무서운 게 눈을 떴대요.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마네킹이 뚜벅, 뚜벅, 뚜벅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생활관을 계속. 이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얘는 당연히 거기서 어떻게 얘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눈 감고 있었죠. 그래서 깼는데, 애들한테 뭐 같이 부대원들한테 말을 해도 애들은 되게 무서워하긴 했는데 믿진 않죠. 걔네들은 겪질 않았으니까. 그냥 저희도 한 가지 그냥 뭐 그때 뭐 우리가 인수인계 하던 애들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걔네들도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귀신 봤던 얘기를. 근데 저도 그때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난 게 진짜 저희가 겪었던 일인데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뭐 그런 비슷하거나 그런 일은 또 없어서 그나마 뭐 다행히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둘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방 근무 다 마치고 내려왔죠. 그냥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그 일이 그냥 저한테 있었던 작은 해프닝이라고만 생각하고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어질 것 같아서 그냥 겁이 너무 나서 가위가 눌렸고 그런 게 본 게 아닐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그냥 윤시원님 얘기하는 거 얘기 한번 해봐도 될까 해보면 재밌을까 해서 그냥 일단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이야기 잘 됐습니다. 재미있다니요? 이건 누가 봐도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와. 아니, 근데 야간 투시경으로 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을 때, 네. 와, 그거 찐공포였을 것 같아,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진 거잖아요. 누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 혼자 보거나 들었으면은 그냥 착각이겠구나 했을 텐데 후임이랑 같이 듣고 암구호까지 됐는데 없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있었는데 없었더라고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니까요. 그거 지금 완전 찐공포지, 그게. 아니, 네. DMZ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되게, 장난 없네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뭐 비슷한 일을 네. 겪거나 그런 건 없고, 단지 DMZ에서만 이런 일을 겪으신 거죠? 근데 DMZ에서 이렇게 겪고, 네네. 뭐, 전역하고 나서 사회생활 하면서 비스무리하게 있었던 건 없었고, 그냥 가끔씩, 이게 뭐지? 이런 경험은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기가 약한 건지 몰라도. 근데 그 뒤에도 뭐 자잘한 거나 좀 그런 그런 경험은 있긴 해요. 조금씩.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나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서웠을 것 같아. 엄청 무서웠어요. 근무 설 때마다. 직접 겪은 거니까. 네. 하긴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